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 부산의 해수욕장 7곳도 전면 폐장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당혹스럽고 안타까워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응입니다. 1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9명이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돌파 감염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연쇄 감염이 확산되며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비대면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금정구 회동우 둘레길 입구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길가, 녹지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화장실 설치는 요원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0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여름철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는 부산의 해수욕장 7곳도 전면 폐장했습니다. 네, 문 닫은 해수욕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당혹스럽고 안타깝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래사장 위 빛이 배드는 천막에 덮인 채 짐짝이 됐습니다.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소. 한창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파라솔을 접고 튜브를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몸을 씻는 이 샤워 시설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상 처음 8월 초 폐장한 해운대 해수욕장. 사진을 찍고 해변에 누워 여름 햇살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겨울철보다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전에 본 적 없는 해수욕장 모습에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코로나 확산이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폐장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주위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할 때는 작년에도 그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주말에 늘어났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저희 시민들이 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기대와 다른 해수욕장 모습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사람이 없는 걸 봐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닫은 모습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의 폐장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해수욕장에서도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밤에는 취식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까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부산 전체로 보면 백신 1차 접종률이 44%를 넘겼는데요. 부산 진구는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는 등 기초단체들이 백신 접종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는 2천여만 명. 국민의 40%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산 진구 1차 접종자는 17만 명으로 전체 주민 대비 50%에 육박했습니다. 주민 2명당 1명꼴로 백신을 접종한 겁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6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주민 대비 17%를 넘겼습니다.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등의 사례가 있지만 백신을 맞았을 경우 중세가 심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백신이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염 후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5주 간격이었던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입과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는 기존 일정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의 경우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접종 간격을 유지하며 입영 장병의 경우에도 입대 일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간격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모임은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산 진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0일 부산의 신규 확진자가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장군 요양병원 돌파 감염을 비롯해 일반 주점,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대 음식점을 방문한 이용자 4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장군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뒤에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는 환자 44명, 종사자 5명 등 49명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후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유흥시설과 식당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 동안 단속을 벌였고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15곳과 불법 유흥 접객업소 6곳,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등 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운영 중단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하고 주야간으로 10개 반 30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관광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트레킹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정구 회동호 주변은 걷기 좋은 길이기도 하고 정비도 잘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주말에 300~400명, 가을철에는 1000명까지 찾는 이 회동호 둘레길 입구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수년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선윤 기자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정 회동호 둘레길 입구입니다. 아홉산과 계좌산으로 가는 길목이자 6개 버스 노선의 출발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하루 1000명 이상의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 한 곳 없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6개 노선이 오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300~400명은 많이 올 때는 오시고요. 그 주말 유동인구나 평소에 그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찾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지만 남녀 구분이 없고 사유지다 보니 화장실 안내판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주차된 대형 버스 사이를 지나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앞이나 길가, 녹지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부산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회동 수원제의 명성에도 맞지 않다며 주민들은 수년째 관할구청에 호소했습니다. 최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길가에서 이래 화단 쪽으로 돌아서서 이래 영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둘레길로 가다가 보면은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는 길만 내놔놓고 이런 부대 시설을 갖다가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쓰고. 수영천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 남녀 화장실로 분리되어 있고 주로 산책 나온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방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둘레길 입구에는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정구는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에 조성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국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수영강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원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답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구청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산시의회에서도 환경 관련된 박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고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관광객이 밀려들 가을이 다가오지만 수년째 이어져 온 불편은 언제쯤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일 새벽 4시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씨가 횡설수설하며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 4g과 주사기 39개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오후 3시쯤 해운대구 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대통령에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대기업 총수 사면 호소문을 발송했던 오 군수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은 화합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결단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패권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장안읍 일대 148만 제곱미터 부지에 군비 3천억 원을 들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선단을 조성 중이며 대기업과 강소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일원 국유지 6필지의 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중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해당 토지들에서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에 대한 방문객 민원이 빈번했지만 항만구역이다 보니 구청에 관리 권한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이 토지의 항만구역 해제와 관리 사무 이관을 요청했고 위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이 지역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시영 중구의회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제2기 정책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년입니다. 김시영 의원은 기초의원을 대표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장군민 10명 중 7명이 KTX 이음 정차역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기장군은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12만 6천여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12만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 군민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KTX 이음 정차역 유치에 나선 기장군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고 대통령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호소문을 발송해 왔습니다.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 국제멸종위기종 황조롱이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치료센터는 구조된 야생동물 중 부상이 심각해 치료할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가진 황조롱이 부부가 6월 초 인공둥지에 알 4개를 낳았고 지난달 초 그중 하나가 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조롱이 부화는 2008년 치료센터 개소 이후 처음입니다. 센터 측은 황조롱이 새끼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과 사냥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최근 낮술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으니 아예 규제가 없는 대낮에 모여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낮술이 늘다 보니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낮이든 밤이든 엄연히 불법이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